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자연재해와 같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재난보다는 이른바 인재라고까지 불리는 사회적 재난들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올해 메르스 확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KBS가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난보도에서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학성이라는 그런 척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KBS 재난보도 준칙이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KBS는 지난 1일에 재난방송 매뉴얼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옛날에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또 기존의 재난보도 준칙 이런 것들을 하나에 모아서 그런 좀 체계성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식의 재난보도 준칙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영방송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하나 더 의미가 있겠죠. 그에 따르면 이제 재난보도와 관련된 해외 사례와 또 이제까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재난보도와 관련된 의결 사례들이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준칙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KBS는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확성이나 피해자 배려,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재난보도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과학성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18가지 일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정확한 보도, 신속한 보도, 공식 발표 자료를 보도한다. 그리고 또 유언비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확산을 방지한다. 그리고 단편적 정보를 보도할 때의 어떤 주의사항들, 그리고 선정적 보도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취재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비윤리적인 취재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배려와 인권 보호, 그리고 중복 편중 보도를 지향한다. 또 과거 자료를 사용할 시에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 정확성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방 정보를 또 반드시 제공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오류가 있으면 바로 정정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 그래픽 사용 시에 무엇을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나 재난관리, 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현장 데스크 운영 이렇게 좀 18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챕터에서 이제 책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준칙이 꽤나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잘 될까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이 내용들을 기자들을 비롯해서 제작진이 얼마나 이제 잘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요. 준칙은 이제 KBS 기자나 PD, 아나운서 등 그 제작진을 평소 직무 교육으로서 이제 그 재난보도 준칙을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체계도 또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이 다시 한번 사전에 이런 재난보도 준칙을 또 숙지하도록 이렇게 이런 것을 명시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책에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일관성 있는 재난 보도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재난 보도와 과학성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과학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말 자체가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거야말로 과학의 기본이고, 또 이른바 언론의 객관주의라는 것 역시 실험에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 과학적인 그런 자세 그런 것과 기본과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성을 좀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 혹은 과학적인 성질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만 좀 한정해서 살펴보면 이제 좀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보도에 있어서 과학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도하는 것 이걸 좀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공식적인 데이터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준칙에도 나온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서둘러서 이제 제대로 정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시각화 자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 때 타당성 있게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성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KBS 보도준칙 같은 경우에서 거기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과학성이라는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뉴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내용들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도 일종의 과학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정말 수많은 재난이 있었고 그걸 보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재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 준칙 이전에도 사실 세월호 사태 이후로 재난 보도 준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취재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취재원을 대하는 법이나 취재 윤리 이런 것들에 좀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 보도에 있어서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재난 보도 준칙들도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 메르스 보도에서도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르스 보도만 하더라도 치사율에 대한 검증이나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가 좀 없었고, 그리고 역학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호트 조사, 그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가 부족했고, 과학적 조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로 제정된 그 재난보도 준칙이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든 그런 경험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난보도 준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NHK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요것들을 좀 하나 좀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NHK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공영방송인데 그 일종의 재난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1년에 이제 신방송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좀 나오기도 했는데 NHK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자나 프로듀서 등이 준수해야 될 규칙이나 문제의식 등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이제 포켓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게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NHK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는 일종의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HK 취재 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300m 이상으로 이렇게 날개 이렇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95년에 그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 현장 상공을 비행했었습니다. 취재 헬기가. 근데 소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 이런 것들이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NHK는 높은 고도에서 시끄럽게 날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소형이던 헬기도 이제 중형으로 바꾸고 또 헬기에는 소음을 줄이는 방음 장치까지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진이 발생하면 또 자동적으로 기사가 작성되어서 정보를 송고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성이라는 의미에서 계속 검증되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켓북 형식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성을 확보한 재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준비되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재난보도 준칙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경험과 실험 등 그런 과학적 검증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성을 추구하고 오류는 또 바로 수정하며 그 정확한 근거로 자료를 시각화하며 단연간 실험과도 같은 경험을 축적해서 데이터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재난보도의 과학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재난보도를 위한 준칙이 개정된 만큼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언론에서 무엇보다 과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